먼저 피트부터 보면 되겠군요. 지난 시간에 요거 유즈 오버롤 스케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유즈 오버롤 스케일. 자, 보시죠. 렉탱글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고 자, 중심선을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 조인, 그 다음에 익스텐드 바운다리 엣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치수 기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안 맞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이걸 맞추는 방법은 뭔가요? 맞아요. 딤 스케일, 즉 축척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이 피트 탭에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 바로 축척입니다. 이 도면은 1대 80 도면이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수를 넣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바로 이 부분이요. 영어로 많이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If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the extension line. 만약에 there isn't enough, 그곳이 충분하지 않다면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인사이드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가 둘 다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즉 extension line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텍스트나 화살표나 어느 하나 빼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캐드가 알아서 작동할 거예요. arrow는 화살표가 먼저 빠지고 텍스트는 문자가 먼저 빠집니다. both text and arrow는 둘 다 빠진다는 얘기고, always keep text between extension line, 익스텐션 라인 사이에 문자를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체크해 놔봤습니다. 공간을 좁게 해서 한번 연출을 해보죠. 자, 보세요. 화살표와 문자가 다 빠진 거 보이시나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화살표와 문자가 다 빠지는데 이 문자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300 더 나가야 되네요. 한 400 더 나가야 되네요. 500 600 자, 한 550 정도? 550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520 둘 다 나가고 530 여전하네요. 540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들락달락 합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해보시고 조금 넉넉하게 해서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보시면 뭐 화살표 먼저 뺍니다, 문자 먼저 뺍니다, 둘 다 뺍니다 이런 얘기예요. 공간이 부족하면 아예 둘 다 지금처럼 자동으로 다 빼는데,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서클이요. 서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지름 치수를 넣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네. 자, 이더 텍스트가 기본 값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KS가 아니에요. KS가 아닙니다. KS는 중심에서 선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름 치수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정상적으로 놓으려면 얘네들 에로우나 텍스트나 보스 텍스트, 저는 주로 에로우를 놓는데, 이렇게 에로우로 놓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반지름 치수일 때, 지름 치수일 때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죠. 항상 반지름하고 지름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물론 밖으로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지름 30. 자, 딤 스타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더 텍스트를 쓴다고 했죠. CAT 2급에서는 이더 텍스트를 쓰시고, 텍스트에 보시면 ISO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ISO 스탠다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밖으로 치수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ISO 스탠다드예요. 치수선이 밖으로 나갈 때 문자를 수평으로 쓰는 것, 이게 ISO 스탠다드입니다. ISO 스탠다드는 다른 건 다 KS랑 똑같은데 요 부분 하나가 달라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30도로 놓고 서클 반지름 30, 트림, 그 다음 앵귤러,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요것도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여기 호리젠탈, 문자를 무조건 수평으로 놓게 하기. 문자가 다 수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문자를 무조건 수평으로 쓰기. 그 다음 Align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과 나란하게 하기. 이렇게 치수선과 나란하게 하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ISO 스탠다드. ISO 스탠다드는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바로 이렇게 지름과 반지름 치수에서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보시죠. 다시 딤 스타일, 모디파이, 피트 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Always keep text, 항상 문자는 치수 보조선 안쪽에 둡니다 라는 뜻이에요. 공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문자를 치수 보조선 안쪽에다 넣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3mm. 자, 어떤가요? 화살표가 밖으로 나갔죠. 근데 문자가 안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서프레스 에로, if they does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익스텐션 라인에 화살표가 들어가지 못하면 서프레스,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공간이 부족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아래 부분이요. 요거 뭐냐면 when text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자가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either 텍스트로 바꿔놨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값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나가게 될 건데요. 자, 보시죠. 2.5mm 오른쪽으로 나갔네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나갔네요.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얘가 밀려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over dimension line with leader. 즉 다시 말해서 치수선 위로 문자를 올리는데 지시선과 함께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린 요걸 써요. 이렇게 씁니다. 문자가 좌우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특정한 것만 이렇게 위로 뽑아내고 싶어요. 그럼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속성창에 가면 바로 여기 텍스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keep dimension line with text가 있고 with add reader가 있고 no reader가 있습니다. add reader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dimension style modify. 맨 아래 건 안 써요.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거든요. 지시선이 없으면 누구의 치수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합니다. beside the dimension line, 좌우에 놓던가 아니면 over dimension line, 위로 놓던가. 그 다음에 여기 use overall scale은 축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primary unit, 주치수입니다. 주된 치수. 보시면 유니트 포맷입니다. 단위네요. 기본 단위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디시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윈도우 데스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자,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했어요. 이게 윈도우 이게 디시멀입니다. 얘가 디시멀이에요. 또 하나 디시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소수점이 마침표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dim 스타일 modify.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에 보면 프리시즈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decimal separ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콤마로 되어 있어요. 이걸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비로소 마침표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 나와요. dim style modify primary unit. 지금 보시면 여기 콤마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비활성됩니다. 이렇게 비활성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콤마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마침표로 바뀌는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천 단위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천 단위 자릿수 때문에 요 천 단위 그를 구분하는 요 값 때문에 윈도우 데스크탑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보다시피 치수를 읽기에 많이 편하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 프리시즌은 소수점 자릿수예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제가 4자리로 바꿔놨습니다. 마침표로 바꾸고,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2자리죠. 왜냐면 2자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긴 4자리죠. 그죠? 4자리, 1자리, 아예 없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자, 어떤 걸 보냐면 맨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로 억제하기, 즉 소수점 억제하기입니다. 그 중에 리딩이 있고 트레일링이 있는데 바로 이 트레일링 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딩 같은 경우는 0. 얼마 나갈 때 이 0을 떼버리는 겁니다. 근데 트레일링은 꼬릿말을 떼는 거예요. 이걸 체크해버리면, 이거 해제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치수의 소수점 4자리씩 나옵니다. 이렇게요. 모든 치수의 소수점이 4자리씩 나오게 돼요. 지금처럼. 트레일링을 끄면 이렇게 돼요. 근데 트레일링을 켜게 되면 이렇게, 이 트레일링을 켜게 되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근데 문제는 여기 각도도 그래요. 지금 각도를 보면 프리시즌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각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임의대로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각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수점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각도도 소수점이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자, 소수점 2자리를 하고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그리고 소수점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소수점이 없거나 생길 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일링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0mm, 5mm, 25mm, 5mm, 25mm, 5mm, 25mm, 자, 5mm, 25mm, 5mm, 50mm. 제가 포크처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선의 길이는 50mm와 5mm와 25mm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것들은 우리가 상세도면이라는 걸 그립니다. 이렇게 중간에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카피, 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복제하고 그 다음 트림으로 바깥에를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스케일 키우는 거죠. 이렇게 3배.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3배를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치수가 이렇게 15로 나온단 말이죠. 원래 여기 치수는 얼마로 나와요? 5로 나와야지 되는데 여기가 원래 5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디테일 도면 상세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상세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수가 내가 키운 값만큼 다 커지는 거죠. 내가 상세도를 1대4로 하면 여기가 4배가 커지는 거고 1대5 하면 여기가 5배가 커져 버리는 거죠. 원래 이 값은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바로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이요. 원래는 여기서 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건 전역 변수예요. 모든 값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치수를 선택하고 자, 바로 일로 들어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여기 보시면 dim scale liner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dim scale liner,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dim scale liner라고 하는데 이 값을 축척만큼, 내가 키운 값만큼 줄이면 돼요. 이렇게요. 3분의 1, 3배를 키웠으니까 3분의 1로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값도 보실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continue를 쓰면 적용된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치수를 뺀 다음 속성일치 매치 프로퍼티스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값이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dim style modify. 네, 여기는 이제 다 끝났네요. 이번엔 alternate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alternate로 가면 이제 바로 이 부분 display alternate unit를 체크하면 이렇게 보조 치수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조 치수가 나옵니다. 조금 작으니까 키워볼까요? 자, 렉탱글 30,30 그 다음 라인. 자, 보조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보조 치수 얼터네이트입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dim style modify. 자, 얼터네이트 해보시면 네, 여기 똑같이 윈도우 데스크탑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시할 건지 체크하면 되겠고, 자, 문제는 요거예요. 멀티플러 for alt 유니트. 자, 이 값을 제가 1로 바꿔봤습니다. 이건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alt 유니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alternate 유니트가 바로 1차 치수 곱하기 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차 치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dim style modify. 자, 이번에는 이 값을 0.5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이렇게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엔 숫자를 2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항상 여기에 소수점이 계속 찍혀 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도 똑같이 제로 서프레션의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겠죠.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그러면 이 값을 인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1cm, 아니 1mm는 25.4, 아니, 이거 틀렸구나. 1인치는 25.4mm입니다. 1mm는 25.4분의 1인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dimension style modify, 바로 여기다가 자, 1 나누기 25.4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소수점을 인식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254분의 10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바로 소수점 값이 인치 값이 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인치로 한번 바꿔 보시죠. 자, dim style modify, 그 다음에 네, 여기 또 있네요. 프리픽과 서픽이요.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에도 똑같이 있어요. 프라이머리에 얘는 미리, 서픽을 미리, 얼터네이트에다가 인치.
그냥 in만 써볼까요? 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에 단위가 붙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dim 스타일, modify.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공간이 비좁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플레이스먼트에 보시면 below primary, 즉 아래쪽에 놓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자, 바꿔보시죠. 자, 보시면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시멘트리가 있고 디비전이 있고 리밋이 있습니다. 먼저 디비전으로 놔보죠. 디비전으로 놓고 OK를 놓으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면 이 문자, 치수 문자의 위치가 여기 중간에 걸려 있어야 돼요. dim 스타일, modify. 이거는 전체 공통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여기 버티컬 포지션이 바텀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미드라고 탑이 있습니다. 탑으로 놓으시면 맨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문자가. 다시 볼까요? 이걸 미들로 놓으면 중간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미들로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바로 이거요. 이 공차의 크기, 공차 문자의 크기요.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이 1입니다. 0.5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올바른 내용입니다. 이게 공차를 넣을 때, 그러니까 공차 넣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예요. 이건 그러니까 전역 변수라, 그러니까 전체 사용하는 변수라 여기까지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네? 다시요. 자, 보세요. 이 값이요. 여기 톨러런스에 들어가면 스케일링 포 하이트 0.5. 자, 지금 보시면 값이 리미트 로우 값입니다. 그랬더니 0.23으로 넣었는데 마이너스 0.23으로 나와요. 이 로우 값은 원래 음수예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리고 어퍼 값은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오기도 하고 플러스 플러스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리미트 로우 값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둘 다 표기되는 건 플러스 플러스로 표기됩니다.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로 둘 다 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의 값은 그냥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로우 값이죠. 로우 값은 그냥 두시고 어퍼 값만 마이너스로 주시면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플러스 플러스 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값 한번 해보시죠.
디비전이라는 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멘트리는 뭐냐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상한값하고 하한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밋은 이걸 적용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적용해서 실제 길이로 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